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효인약국 실습생 전북대학교 약학과 김민주입니다. 저는 수면장애와 불면증 치료에 대해 발표하려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수면장애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수면장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수면장애 중 하나인 불면증에 대해 알아보고 불면증의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장애란 무엇일까요? 이에 앞서 수면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은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의 약자인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구성됩니다. 렘수면은 얕은 수면이라고도 하며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뇌파와 생리적 반응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수면의 20에서 25%를 차지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시간입니다. 이때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합니다. 비렘수면은 깊은 수면이라고도 하며 몸은 움직이나 뇌는 비활동 상태입니다. 전체 수면의 75에서 80%를 차지하며 잠의 깊이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로 나타나고 단계가 높을수록 깊은 수면입니다. 수면 사이클 그래프에서 보시면 렘수면과 비렘수면은 약 90분에서 120분의 주기로 반복되어 정상적으로는 하룻밤에 약 5회 정도의 주기를 가지게 됩니다. 수면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면역력 상승입니다. 수면 중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감소하고 사이토카인은 자극되어 면역력이 상승합니다. 두 번째로 수면 중에서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프로락틴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여 세포가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 체온이 감소하여 신진대사율이 감소하고 뇌나 장기에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고혈압과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면은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수면 단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인 연령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수면 사이클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렘수면이 전 수면 시간의 50% 이상을 차지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 성인이 되면 20%로 유지됩니다. 또한 깊은 수면인 3, 4단계 수면은 어린 아이들에게서 가장 길게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 시간이 자주 바뀌거나 수면 직전 격한 운동을 하거나 또는 평소 음주와 커피 등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일주기 리듬입니다. 수면 리듬은 24시간 틀에 맞추어 그래프와 같이 나타납니다. 수면은 체온이 낮아지며 시작되는데 이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수치가 증가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수면이 종료됩니다. 태양 광선이나 빛에 노출되면 이 리듬이 교란됩니다. 따라서 교대 근무자나 해외여행 시 렘수면이 주를 이루게 되는 수면 장애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약물 복용입니다. 평소에 복용하는 약물에 불면증 유발 성분이 있다면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항암제, 갑상선 치료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경구용 피임약, 수면제 장기 복용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여러 신체적 정신적 질환입니다. 다음에 표에 있는 질환들은 불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주변에 불면을 호소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상담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 장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은 어린이는 약 10시간, 성인은 약 8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 장애란 정상 수면에서 벗어난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면 장애가 올 경우 피로와 졸음으로 인해 기억력 및 집중력이 감소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등 몸과 마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대부분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 우선 불면 증상이 생긴 후 불면 증상 지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율신경이 흥분되고 이로 인해 불면이 다시 찾아오는 악순환으로 발생합니다. 일시적인 경우와 만성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만성화되는 이유는 대개 잠을 자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함으로써 자율신경이 더욱 흥분되어 스스로 잠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는 수면제를 반복해서 사용해 내성이 생기거나 장기 복용 후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증,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에 따른 2차성 불면증도 존재합니다. 불면증에 대해서는 두 번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 각성 주기의 장애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비행기 여행으로 인한 시체 문제가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졸리지 않고 낮에는 매우 피곤하고 졸려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대개 2에서 7일 내에 자연 소실되고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교대 근무로 인해 취침 시간이 반복적으로 바뀌면 근무 후에 잠을 청하기 힘들고 잠을 짧게 여러 번 반복해서 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무 중인 밤이나 새벽 시간에는 졸리고 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기분 변화, 인지기능 장애, 소화성 궤양을 포함한 신체적 장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 주기 지연 증후군은 새벽 2~3시간 넘어 잠이 들고 늦게까지 자게 되는 경우입니다. 젊어서 주로 나타나고 정신질환과는 무관합니다. 이것은 수면 일기를 일주일 이상 작성하여 수면 패턴을 파악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일반적인 수면제보다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치료법을 활용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빛을 쏘이는 광치료나 개개인의 수면 패턴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최소량의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건 수면입니다. 사건 수면이란 우리가 잠자는 도중이나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몽유병, 야경증, 악몽이 있습니다. 몽유병은 소아에서 흔히 보일 수 있으며 침대에서 나와 침실을 걸어다니는 가벼운 증상부터 다른 방이나 집 밖으로 나가는 복잡한 행동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소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횟수가 줄지만 성인에서도 증상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경증은 비명소리와 함께 시작하며 동공 확대와 과도한 흥분 등의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목격자를 무섭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환자 본인은 각성 후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악몽은 스트레스, 불안정한 생활의 고통, 우울증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반복적인 악몽은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수면의 경우 몇 가지 예방 지침으로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침실에 닫히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없애고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자고 문이나 유리창에 자물쇠나 알람을 설치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주로 밤에 가만히 있으면 심해지는 다리 불편감 때문에 자꾸 다리를 움직이게 되어 잠들지 못하게 되는 수면 질환입니다. 세계적으로 약 10% 정도 보고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약 7.4%가 이 증후군을 앓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연구자들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철결핍이 있는 경우 철분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항경련제와 도파민 작용제 등도 널리 활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다가 일시적으로 숨을 멈추고 숨을 쉬지 않는 일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며 심부정맥, 뇌졸중, 기억력 장애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에 증상이 의심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양압기를 사용하여 수면 중 기도에 일정한 양의 공기를 넣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강 내 장치나 생활습관 개선을 할 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로 기도 막힘이 발생한다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면병입니다. 기면병은 낮 시간에 과도한 졸림을 일으키는 중추성 질환으로 시상하부에서 정상적인 각성을 유지시켜주는 물질인 히포크레틴 분비가 결여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기면병의 주 증상은 앉아있거나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참을 수 없게 잠이 쏟아지는 수면 발작, 웃거나 화가 나는 등 정서적으로 흥분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힘이 빠지는 탄력 발작, 잠자는 중 정신은 깨어있으나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수면 마비 등이 있습니다. 기면병의 진단은 밤잠을 검사하는 수면 당원 검사와 낮잠을 검사하는 반복적 수면 잠복기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검사 결과 정상인의 경우 렘 수면이 나오기까지
보통 80에서 90분이 걸리지만 기면병 환자는 잠이 들고 15분 이내에 렘수면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면병은 현대의학으로 아직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꾸준한 치료를 통해 증상들을 조절 개선하여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증상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약으로 낮에 졸림을 줄여주는 각성제와 탄력 발작을 예방하는 모다피닐이 사용됩니다. 이외에 피톨리산트 염산염 성분의 와킥스도 사용됩니다. 매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도록 하는 행동치료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이 질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 낮 시간에 졸음으로 인해 게으른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